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이신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대한백신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우주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최근에 코비드-19 유행과 향후 백신 접종 정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일단은 발생 현황, 그다음에 전망, 마지막으로 올 겨울에 가을에 백신 접종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 2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 63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실제는 한 3배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오미크론이 크게 지난 겨울 유행하고 봄에 소강 상태로 감소 추세인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아워월드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 지난 11월 말에 아프리카에 시작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크게 유행을 일으키고 지금 감소 추세인 건데 확대된 가운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 쪽에서 다시 소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BA1, BA2가 주로 유행하다가 최근에 하위 변이가 남아공에서 시작된 BA4하고 5, 그다음에 뉴욕주에서 시작된 BA2 12.1이 지금 유럽하고 북미에서 미국에서 다시 반등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협적으로 크게 유행한 건 아니지만은 이 하위 변이가 오리지널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0 내지 25%가 높고 최근 도쿄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미크론보다 이 하위 변이들은 폐 실질 조직 내에 침투력 능력이 더 높다. 좀 더 중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동물 실험 결과를 낸 바가 있어서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이 현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에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이지만 워낙 지난 2, 3, 4월에 오미크론 유행이 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대구 경북이라든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미미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3월 17일 날 62만 명 일일 신규 확진자 정점을 찍은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누적 확진자 1,820만 명, 사망자 2만 4천 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2020년의 사망률은 1.48%인데 현재 0.11%까지 토탈 0.13%까지 1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여러 불안감도 있지만은 실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이렇게 치명률을 낮췄다는 것이죠. 백신 접종을 받고 감염이 안 됐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간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말씀이 없지만은 백신 부작용으로 안타깝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좀 간과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의 36%가 지금 누적 확진자인데 얼마 전에 혈청 조사 검사에서 국민의 지금 3분의 1 이상이 양성인데 물론 7월에 전국민 혈청 조사를 10,000명을 하니까 좀 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50 내지 60%는 이미 자연 감염으로 면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이나 경증 앓고서 검사 안 받은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2020년, 2021년, 현 2022년 전반기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진자는 290배 늘었지만은 사망률은 13분의 1로 현저히 줄었다. 백신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팍스로비드라든지 최근에 이제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늘면서 치명률도 감소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의료 시스템의 덕택에 이렇게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는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인데 1차, 2차 기본접종 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을 정도로 96%, 97% 높습니다. 다만 이제 3차 접종률에서는 전 국민의 65%, 3분의 2만 접종을 받았고, 무를 고령자에서는 90% 접종률이 3차 접종이 높지만은 지금 4차 접종 캠페인 중인데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이제 30%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결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3차, 4차 접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의 추동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현재까지의 이제 국제적인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발생 현황을 살펴봤고요. 지금 앞으로의 전망 불투명하죠. 정확하게 뭐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염병에 대한 특성, 역학 이런 걸 고려하면 앞으로 대유행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결국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전염력이 빨라진다, 병독성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본의 백신에 대한 면역 회피가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 요인입니다. 사람이 백신 접종을 안 받는다, 기피한다. 또 사람들이 뭐 마스크나 손 씻기나 위생 수준을 좀 소홀히 한다. 또 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접종률이 떨어진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요인을 작용하고, 환경 요인은 기후, 습도, 이런 그 공기의 이제 그 오염, 또 벤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름보다는 이제 겨울에 산밀 환경이 되고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겨울에 유행이 커지는 것이고, 여름에는 좀 유행이 환경적 요인에서는 적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이 결국 국가적인 공중보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손 씻기, 인구 이동 제한, 여러 가지 락다운 이런 조치, 또 백신 항바이러스제 진단 조치, 국가 방역 조치, 이런 네 가지 요인을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유행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측을 어떻게 보면 휴리스틱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반기 그 유행 규모 전망을 할 때 불리한 요인, 유행이 증가할 위험 요인이 있고 유행이 감소될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번 추려본 건데, 유행 증가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앞서 얘기한 BA.4, 5 남아공 변이, 뉴욕 변이 BA.2 12.1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다 보니까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교차 면역이 있어서 잘 안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1, 2, BA.1, 2에 걸리고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죠. 심지어 지금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4차 접종을 받고도 지금 걸렸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미국에서 유행 중인 BA.2 12.1 뉴욕 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베리언트 오브 컨선, 크게 변화된 변이, 파이 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알파벳으로 지금 변이의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다음이 파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O 다음에 P인 파이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면역 회피도 커질 것이고, 기존의 감염자들이나 또 백신 접종자에서 감염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는 웨이닝 임뮤니티입니다. 제가 이제 면역 감퇴라는 의미를 번역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백신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된다거나 한 번 걸리면 재감염이 없을 걸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현재 결과적으로 백신 맞고 4 내지 6개월, 뭐 감염 후에 생긴 면역도 4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떨어져서 재감염이 있거나 또 백신 맞고도 걸리는 돌파 감염이 느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거의 해제가 됐죠. 그리고 경각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여행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 증가 우려가 있고, 네 번째는 백신 접종에 지금 동력이 떨어져서 부스터 접종률이 지금 낮습니다. 백신을 기피하는 분들도 늘고, 또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그 온도도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라든지 산밀 환경이 실내 밀접 접촉의 기회가 겨울에 늘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유행 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억제 요인은 뭐냐? 우리가 면역 수준이 지금 얼마 전에 국민 전체는 95%, 자연 감염 항체는 36%라고 요 수일 전에 나와서 전보다 많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제 요인이 될 것이긴 한데, 이조차도 이제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억제하는데 좀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생활하고 고온 다습한 상황이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하기 어려운 것들이 억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기의 유행 피해 현황은, 피해는 이제 어떤 인명 피해와 사회적 피해인데, 앞서 얘기한 요인으로 해서 만약 새로운 변이가 아직은 없지만 베리언트 컨선이 나오는 경우는 유행이 커질 수가 있고, 면역 감퇴 역시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3차, 4차 접종을 작년 11월, 12월 또 최근에 4차 접종을 한 분들이 겨울이 되면은 8개월, 10개월 정도 지나기 때문에 역시 면역 감퇴가 또 특히 고령자, 미접종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이 세 개 군에서는 중증 사망 위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 주저가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고, 피해가 그래도 줄어들 거라는 요인은 T세포 면역이 항체보다는 1년 이상 장기간 유지가 돼서 다행히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높게 유지된다. 이건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가을철에 백신 접종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겨울에 또 피해가, 중증 사망자가 줄어들겠죠.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코로나 환자 진료 체계 지금 수립 중이긴 하지만 팍슬로비드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어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찍 원스톱으로 진찰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보다 지금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에 대한 비축량도 늘고 있어서 다행이고 유통이 좀 원활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환자가 폭증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스테로이드나 토실리즈맙 이런 것도 중증 환자에서 상당히 중증 사망을 줄여주고 있고, 최근에 허가가 된 에부실드라는 항체 치료제는 노출 전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의 올바른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은 피해가 줄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망의 불확실성은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 요인, 새로운 변이의 출현,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요인, 그다음에 면역학적 요인, 웨이닝 임뮤니티나 프로텍션, 이것에 따라서 이 유행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피해가 과다 가소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백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은 100%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왼쪽에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 억제제, 또 백신 종류에 따라서 뭐 시노백, 시노팜과 같은 불활성화 백신 효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로 지금 만든 백신에 대해서 오미크론이나 이런 델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지죠. 또 백신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층은 건강한 소아, 성인, 또 mRNA 백신, 백신과 항원이, 유행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편하게 백신 접종을 3,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면은 방어 효과가 이제 mRNA 같은 경우 90%대까지 높죠. 그렇지만 역시 이 방어 효과가 5, 6개월이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이 베리언트 변이가 나오면 또 효과 떨어지죠. 그래서 3차 접종을 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3차 접종하고 또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현실입니다. 결국은 백신 종류, 또 숙주의 요인, 또 변이 바이러스의 양태에 따라서 이 방어 효과는 상당히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유행을 다시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팬데믹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지금 이건 WHO에서 3월에 발표한 거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제일 밑에 지금 그래프가 이제 녹색이 된 건데,
올 하반기에 최선의 시나리오는 유행이 더 줄어들면서 감기 수준으로 크게 유행 안 하고 잔잔하게 지나가면서 무사히 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가을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거죠. 파이라든지 그동안 2년 반 동안 경험을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인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출현했습니다. 이 다음 연자께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시겠지만은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백신 접종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가 또 어려운 유행의 시기를 겪게 되겠죠. 중간 시나리오는 이 크게 변이는 아니지만은 이 아까 얘기한 변이하고 그다음에 면역 감퇴가 합쳐지면서 유행이 겨울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결국 우리가 가을에 어떤 백신을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놓느냐, 또 백신 접종률을 기피하는 지금 현상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무리 백신을 준비해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안 맞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영국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5월 19일 날 올 가을에 10월경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대상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요양병원 근무 직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이제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진, 이 4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올 가을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우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비드-19 유행 양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향후 백신 접종 정책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가을에 또 변이주뿐 아니라 우리 그 면역력 감소 여러 가지 요인들 변화에 잘 대비해서 지혜롭게 그 가을을 맞이해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